자, 명확성의 원칙 한번 가볼게. 가장 먼저 46번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예측 가능성과 행위 결정의 기준. 최신 판례죠. 형벌법규는 어떤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의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일반인이 의견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요건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47번 법관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일부에서 법관이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명확성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하므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일부에서 법관이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아니죠. 일부에서 법관이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명확성 원칙이 최소한 요구와 보충적 해석. 이거 기출에서 보면 명확성 원칙이랑 다 쭉 넘기고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속인 거야. 그것이 아니고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헌이 법관이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그 의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의해야 될 것, 최소한을 최대한으로 속이는 것, 최소한의 명확성만 요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벌 규정의 부재, 예비 음료 처벌의 한계. 예비와 미수 처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법정형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해당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기출 지문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 보면 구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제4항이 동법 제5조 1항이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 고만 규정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다. 포인트 잡았죠?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형에 그러니까 몇 년인지 이렇게 형에 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인 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 관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아니라고 했죠? 구체적인 법정형의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 50번 부정기형. 형량의 유동성과 규정 효과. 핵심은 성인과 소년범 모두 부정기형을 인정합니다. 성인과 소년범 모두 부정기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부정기형이 뭐냐? 부정기형은 범죄에 대해 정확한 형량을 처음부터 정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면서 형기를 결정하는 형벌 방식입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량을 전혀 더하지 않아서 금기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최소와 최대 기간을 정해두고 수용자의 개선에 따라 형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성인과 소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형 몇 년, 그러니까 최소 몇 년 이하 막 이런 것도 사실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막 이런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이제 상대적 부정기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상대적 부정기형은 성인과 소년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해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지만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한 이런 기출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운 느낌과 과려야 할 곳, 부끄러운 원형 이렇게 해놨네. 보면 이제 이거만 보고 싶은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면 이제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되고 또한 사람마다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너무 주관적인 거야. 누구는 무조건 막 긴 바지 입어야 돼 하고, 누구는 막 바지는 짧게 입어도 되지 하고, 누구는 위 다 파인 거 입어도 되고,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거잖아. 따라서 가려야 할 곳 의미든 가려야 할 곳 이런 것도 주관적이고,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이런 것도 주관적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이제 원형이를 부끄럽게 하면 일단 모든 위반,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 부끄러운 느낌도 위반, 불쾌감도 위반, 가려야 할 곳 위반. 어떻게든 외워봅시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기출지문을 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 원칙이 적법성, 관리처분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 변경. 보면 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네.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란 경미한 수준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보면 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몇 정에서 정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의 정의와 명확성 원칙이 적합성.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가 명확성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그 표현이 법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관계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이 법에서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출 질문을 봐볼게. 건설공사의 소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여기서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란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틀렸죠? 이 보면 이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해서 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건설공사 수주 시공하는 얘가 그 돈 받지 말라, 부정수당 받지 말라.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부당이득죄 이거 그냥 뭐 볼 것도 없지. 부당이득죄가 형법에 있으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가 없어. 형법에 있는데 어떻게 반해? 한의사가 그 초음파 기기를 그 한의학적 전단이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점이 있는 건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출지문 보면 기출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전단이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이제 폭처법에서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이게 장체를 그려놨는데, 장체니 이제 말하는 거야. 내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데 당연히 명확히 알아먹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알아먹었겠지? 장첸이 말하면 알아쳐먹겠지? 그럼 이제 명확성의 원칙이 당연히 위반되지 않겠지? 명확하니까? 뭐 이렇게 장난이고, 보면 이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 폭처법에 있는 이 활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근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그 폭처법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이라고 하면 뭐 그냥 당연히 조폭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따라서 이제 기출에서 있는데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하는데 틀린 지문이죠. 정당방위 규정 상당한 이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가 없죠. 절대 반하지 않아요, 이런 건.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57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못 알아먹을 수가 있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뭐 사람이 허위사실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이랬는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58번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보면 이제 형법 제 125조 폭행, 가혹행위 구성요건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경찰이나 검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형법 제7장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된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구성요건에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가혹한 때를 말한다고 느껴진다.
또한 현행 형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음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음란 명확합니다. 뭐 셀린은 팩트 주기로 명확하게 약속한 거야. 음란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왕법존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기출에서는 음란한 문서도와 그의 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왕법존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음란과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저속. 저속 같은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음란은 그 셀린은 팩트 명확하게 주기로 했으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저속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전기통신기본법 공익과 허위통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공익이 너무 넓고 추상적이며 허위통신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제왕법존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제왕법존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죠? 공익과 허위 통신은 너무 넓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내가 타짜 신생으로 넣었네. 보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네요. 아까 장원영도 부끄러운 느낌 위배였죠? 이것도 이제 신세경 이렇게 외우는 게 맞나? 위배된다. 신세경한테 선량한 분석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고? 신세경한 도박은 인정이야. 아 이게 개소리야. 넘겨. 역시 헛소리를 많이 하네. 아무튼 명확성의 원칙 위배된다. 아까 부끄러운 느낌도 위배되고 이것도 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분석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명확성의 원칙 위배된다. 오케이. 헛소리 그만하자. 불안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근데 위배될 수가 있나?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있냐? 또 수험생하면 떠오르는 게 불안감이잖아. 아무튼 불안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사업주는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려라. 이 말 모를 수가 있냐? 야, 충분히 공부해. 충분히 해. 모를 수가 없다. 사업주는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니죠. 충분히 알려라. 충분히 알려야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덕성과 명확성의 원칙. 덕성여대에서 보충해주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적성여대. 아동이 덕성을 심의해야 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아동복지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아동이 덕성에서 덕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므로 법률에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이런 개념을 보충을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참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보면 아동이 덕성을 심의해칠 우려가 있는 뭐 이런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5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명확성의 원칙 여기까지이고 또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